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교재로 58쪽에 나와주고 있는 의미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의미의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상이어, 하이어, 단이어, 그렇죠? 다이어, 동이어, 유이어, 이이어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살펴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재로 이 시간에는 58쪽입니다. 58쪽에 뭐가 나와주고 있습니까? 언어의 의미 변화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미 변화에는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이랬을 때 우리가 의미 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러한 의미 변화는 반드시 뭐죠? 언어의 역사성이 그 전제가 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생성장 3일의 3단계 과정이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신생, 성장, 3일의 3단계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언어의 가변성 있죠? 이것이 전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 중에서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언어적 원인이야. 소위 언어 자체가 변한 경우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언어의 뭐 때문에? 통사성 때문이다. 이렇게 하게요. 그쵸?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보니까 별로 기억번에 뭐가 나옵니까? 먼저 통사적인 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 통사적인 것을 보면 별로란 말이 나와. 한번 가보자. 우리 교재치 먼저 보자. 여기 별로란 말이 있는데 이 별로란 말은 중세 국어에서 뭘로? 긍정적으로 쓰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반찬이 별로 좋구나 그러면 특별히 좋구나 이런 뜻이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현대는 뭐로 쓰죠? 부정적으로 정반대의 상반된 의미로 전환되어 버린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통사적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 국어 시험 잘 봤니? 별로. 어제 소개팅한 여자 괜찮던? 별로. 이런 식의 말을 쓴다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그렇죠? 이래 가지고 우리가 통사적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통사적 원인에 의해서 이런 말들이 있어. 우연찮다란 말이 있어. 그런데 나중에 문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건 우연하다 보태기 지 않다야. 그렇기 때문에 우연찮다는 필연이란 말이야. 필연. 우연은 우연이고 우연의 반대가 필연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녀를 우연치 않게 만났다면 사전에 약속을 하고 만났다는 뜻이야. 우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우연찮다는 현대국어에서 중의적으로 써요. 다시 해서 우연과 필연 두 가지의 경우를 다 쓰더라 이런 이야기야. 나는 그녀를 우연치 않게 만났다면 약속을 하고 만난 경우도 있고 약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연치 않다는 그렇고 그 다음 하나 더 할게. 우리가 맞춤법도 하겠지만은 칠칠하다란 말이 있어요. 칠칠하다란 말은 가지런하고 곱고 행동이 조신하다 이런 뜻이야. 그게 긍정적 의미야.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너 이렇게 칠칠하니?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 말이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니? 칠칠치 않니?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너 이렇게 칠칠하니? 그랬으면 안 되는 말이야. 자, 왜 선생님이 세 개의 예를 들었냐? 언어적 원인의 통사적 변화가 이루어진 경우, 통사적 변화가 진행 중인 경우, 통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완전히 변한 경우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뀐 경우는 오늘날의 별로를 부정적으로 쓴다는 거야. 이건 두 가지로 해석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그러나 이런 말들을 잘못 쓴 경우가 많다. 주의해달라. 아무튼 원래 의미와 정반대의 상반된 의미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통사적 원인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다 이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주책 같은 단어는 저 뒤에 맞춤법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서 언어 통사성을 설명드릴게요. 이어 두 번째 민간어 원설이야. 거기에 민간어 원설이 나와주고 있는데 민간어 원설은 음성, 음어는 유사성에서 그걸 찾는 거야. 음성이나 음원의 유사성을 찾는다 이런 이야기야.
행주치마가 행주산성의 싸움에 나왔다고 보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뭐죠? 대단히 비과학적이며 대단히 비논리적이야. 비문법적이에요. 맞는 말은 아니야. 아가씨가 뭐냐? 아가를 낳는 씨를 담고 다니는 여자. 아주머니는 뭐냐? 아가를 낳는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죠. 그래서 민간 어원들은 대체로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문법적이다. 다음, 이어서 디귿번이야. 이번 디귿번에 뭐가 나왔지? 생략이 나와서, 생략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일부 생략, 의미 유지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머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머리 다음에 뭐가 있지? 카락이란 말이 있어. 그런데 외국 사람은, 외국인이 우리말을 배울 때는 어떻게 하지? 여기 나오는 헤드와 헤어를 구분하려고 한다. 외국 사람은 헤드와 헤어를 구분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나 머리 자르러 간다 이런 말 쓰거든. 나 머리 볶으러 간다 이런 말 써. 그래서 단어 일부가 생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버리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우리는 생략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뽑아보자면 이건 뭐가 되지? 일대 다의 다이어가 되어버린다. 다시 하기해서 헤드와 헤어의 의미를 동시에 가져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아침밥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아침은 시간적음이죠. 근데 말입니다. 여기 나온 밥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먹는 식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단어를 생략해버린 거야. 이 단어를 생략해버리고 너 아침 먹었니? 이런 말 쓰거든.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는 여기 나오는 아침이란 말이 시간적 개념의 의미를 그대로 갖는데 이 밥이 빠져도 어쩝니까? 아침에 먹는 식사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버리는 일대 다의 의미를 그대로 갖는다. 우리 교재에 있는 예를 한번 써보자. 우리 교재에 뭐가 나오는가? 콧물 나왔지? 이때 이 뒤에 나오는 물이 빠지는 거야. 야, 너 코 나왔다. 코는 다 나와있지. 그래도 여기 나온 단어의 일부가 생략되어도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 우리는 언어적 원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어.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해서 뭘 주의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것이야. 예를 들어서 한, 대, 협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 한국대학생총협의회야.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우리가 뭐라 하지? 이거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예를 들어서 외국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때 컨 그런단 말이야. 그러나 뒤에 뭐가 빠졌지? 디셔너가 빠졌지. 에어컨디셔너죠. 단어의 일부가 생략되는데 이건 언중의 인식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인위적인 것이야. 다시 해서 이건 인위적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건 뭐야? 자연적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걸 뭐라 그러냐? 여기 나오는 우리 국어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 머리카락, 아침밥, 콧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략을 하는 데 비해서 여기 있는 것을 뭐라 하지? 언어의 절단이라 그래. 언어를 잘라. 우리가 샤프 펜슬이란 말을 안 해. 샤프 해버린단 말이야.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야? 언어의 절단이다. 레드 믹스 콘크리트 너무 길지? 레미콘 얼마나 간단해? 그치? 이렇게 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쵸? 됐습니까? 다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이번엔 두 번째 역사적 원인이야. 역사적 원인은 여기 나오는 언어적 원인이 언어의 통사성 때문에 나타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언어의 보수성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려고 그래. 그러나 언어는 변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 하물며 사람마저도 변하는데 그런데 언어는 잘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 여러분 보신 대로 거기에 뭐라고 나와주거냐? 뭐라고 나오냐? 첫째, 지시물의 변화요. 지시물이 변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어떤 말이 있었지?
배라는 말이 15세기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표기법은 이렇게 쓰지 않았지만은 배라고 읽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나룻배 또는 뗏목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배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배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어디까지 빠졌어? 항공모함까지. 그래서 여객선, 화물선, 군함, 경비함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물에 떠서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운송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속성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지시하는 대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는데 언어가 변하지 않는 것이야. 언어의 보수성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교재에 있지 바가지란 말이 있어. 바가지란 말이 있는데 이건 형태에서 보자. 박보택이 아니야. 박은 지금 뭐야? 지붕에 열리는 게 박이야. 지금 바가지가 지붕에 열리는 호박 가지고 만드는 바가지 어디가 있어?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바가지 모양도 다양해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죠? 언어가 변하지 않아. 뭐라고? 언어의 보수성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시물이 변해도 지시 대상이 바뀌어도 언어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다 이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지? 지식이 변해. 지식이 변해. 우리가 여기 나오는 해가 뜬다. 여기에 오늘 아침 해가 떴어요. 그죠? 여기 서구에서 갈릴레오가 뭐죠? 해가 뜬다.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것이 벌써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동설을 처음으로 그걸 증명해 보인 사람은 지동설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정약전으로 알고 있고 그걸 글로 논리적으로 완전히 분석해낸 사람이 홍대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홍대용, 정약전 18세기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미 18세기에 어디에서 천동설에서 뭘로? 지동설로 지식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해가 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뭐라 해야 되죠? 오늘 또 지구가 돈다 그래야 돼. 그런데 하늘이 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즉 지식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가 뜬다는 말을 그대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언어의 보수성 때문에. 언어의 보수성 때문에 그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말입니다. 지금도 쌀 팔러 간다 그래. 쌀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쌀을 팔러 간다 그래. 그리고 그걸 문법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요. 곡식은 팔러 간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시장 경제가 물물 교환의 수단이었을 때 쌀은 굉장히 중요한 교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화폐 경제로 바뀐 지금도 우리는 어쩌지? 쌀 팔러 간다는 말을 쓴다는 말이야. 언어는 잘 안 변해. 그치? 이게 언어의 보수성이야. 다 이어서 이번에는 느낌이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나오냐? 지심에 대한 느낌의 바뀝니다. 자, 한번 가볼까?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썼는데 여기 사람의 입이 있단 말이야. 말씀은 잘 두 개 썼어. 그리고 여기다가 개를 한 마리 집어넣어. 그러면은 개가 사람의 입을 물어 뜯어버리는 형상이야. 입을 봉한다는 의미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지? 옥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뭐가 오지? 감옥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가 되지? 향무소가 돼. 네, 뭐가 되죠? 교도소가 돼. 맞지? 이랬을 때 감옥과 옥과 감옥과 향무소와 교도소의 공통점 무엇이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수용한다는 공통된 속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감옥은 사람을 가둬놓는 곳이야. 옥은 감옥은 가둬놓고 감시하는 곳이야. 향무소는 죄값을 치르는 곳이야. 교도소는 사람을 교화시키는 곳이야. 다시 하게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수용한다는 본질적 속성의 변화는 없는데 느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감의 부드러움이야. 그치? 됐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언어의 역사적 원인에 의한 변화라고 한다. 자, 이어 세 번째. 이번에는 사회적 원인이야. 사회적
사회적 원인은 소위 언어의 차용성이에요. 인문이 발달하면 단어의 수도 동시에 늘어줘야 돼. 그러나 단어의 수가 동시에 늘어주지 못했을 때 기존에 있는 단어를 빌려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있지? 왕이 있어. 조선시대의 왕을 생각해줘. 이렇게 왕을 써놓고 보니까 왕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전제, 군주를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죠. 여기 보세요. 뭐가 있지? 실은 왕이 있고 뭐가 있지? 왕사탕이 있어. 이리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왕이 뭐죠? 여러분 자신은 크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이지 전제 군주를 의미하는 말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왕은 1등, 즉 뭐야? 1인자의 의미가 있지 전제 군주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단어를 빌려 쓰는 거야. 그래서 이종범을 뭐라 그래? 야구 박사라. 박사학위 있나? 없어. 전문가라는 의미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3세계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했다. 또는 LG 트윈스가 4강에 진입하는 교두보를 확립했다. 이런 말 쓰지만 교두보는 군사용어제. 빌려 쓰는 거야. 이렇게 언어를 차용해 쓰는 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는 사회적 원인에 대한 의미의 변화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사회를 이룬 계층의 바뀜에 따라서 의미의 확대가 있고 뭐가 있지? 의미의 축소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확대를 뭐라 하냐? 의미의 일반화다. 여기 나오는 축소를 의미의 특수하다, 이렇게 한다. 의미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의미가 점점 넓어진 경우가 있다. 자, 이거 한번 써볼까? 우리 교재는 여러분이 보시고 무슨 자야? 씻을 세자야. 세탁소 할 때.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손수자야. 세수. 그럼 뭐가 되지? 세수는 손을 씻다의 의미란 이야기야. 그치? 그런데 손을 씻다라는 의미에서 오늘날은 뭐죠? 얼굴 씻다로 바뀌었단 말이야. 우리 여학생들 계시지만은 우리 여학생들이 아신 것처럼 여기 나오는 뭐 있습니까? 얼굴을 씻다란 말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 그래서 칠판 지울래. 여기다 쓸래. 여기 나온 세수란 말이 손을 씻다에서 얼굴을 씻다로 의미 영역이 확장됐지. 얼굴을 씻으면 손이 저절로 씻어지지. 제가 선생님이 잘못 쓰다가 옮겼는데 의미 일반화 이해가 됩니다. 의미가 넓어지고 있다. 하나 더 쓸까? 여기에 지갑이 있어. 종이자에 갑갑자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로 만든 값이야.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지갑이라는 말이 천으로 만들었던, 가죽으로 만들었던, 종이로 만들었던, 합성수로 만들었던 관계없이 무조건 지갑이라 그래. 의미가 넓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의미가 특수화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여러 보시대로 의미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야. 거기 우리 교재에 나오지만은 뭐죠? 계집, 성경 이런 말들도 있네. 이런 말도 있네.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 쓸래. 제가 이런 말 써볼게. 미인이야. 삼위인곡, 송민곡에 미인 나오지. 이때 미인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썼다 지울게요. 미인이란 말 중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말과 여자를 나타내는 말의 통칭이 미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자만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때는 절세, 가인, 누구냐, 가인 이런 말 썼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오늘날에는 미인이란 말이 뭐죠? 남자에게는 안 써. 오직 여자에게만 정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의미가 특수화되었으니까. 의미가 특수화되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의미가 축소되기도 하고 더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쪽으로 좀 오겠습니다. 이리 했을 때 언어는 말입니다. 언어 역사성에 의해서 신생성장 사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지? 계집이란 말이 있어. 근데 계집이란 말은 15세기 중세 국어에서는 무슨 뜻이었지? 아내란 뜻이었어요. 제 계집입니다. 그러면 제 아내란 말.
그러나 이것이 17세기로 들어서면서 이 계집이란 말이 여성을 낮추는 말로 바뀌었어요. 야, 이 계집애야 할 때 계집이야. 그치? 어우. 그래서 여러 모신으로 여기 나오는 이 단어가 이렇게 오면서 의미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특수화되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가냐? 모르지 우리가. 17세기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치? 다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있지? 여기 나오는 니은번이야. 이번에는 사회 구조의 변화야. 사회 구조의 변화에 보니까 우리 교재에 뭐가 나오냐? 거기에 여러분 보시는 그 장가가다란 말이 나와서 그대로 한번 써볼래. 여기에 장가가다란 말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시집가다란 말이 있어. 그런데 장가가다란 말은 장인 집에 살러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전에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몸으로 때우는 작업들, 그러니까 그 고도의 지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몸으로 때우는 노동력이 필요했을 거야. 이때 처갓집에 여자가 하나 남자가 하나 들어오는 거야. 노동력이 극대화지. 타시아에서 이때만 해도 아무래도 뭐지? 여성 중심의 사회 구조였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5세기 언제지? 조선을 넘어오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로 변하면서 여자가 시댁에 살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 구조가 뭘로? 남성 중심의 사회로 변했음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성 중심의 사회도 아니고 남성 중심의 사회도 아니고 남녀 평등의 사회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장가가다와 시집가다란 말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나 사회 구조가 남녀 평등의 사회로 바뀜으로 해서 시집가다 장가가다가 장인집에 살러 들어가다 시댁에 살러 들어가다가 아닌 결혼할 뜻으로 의미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회 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맞죠? 다음 하나만 더 한다. 여기에 양반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에 양반이란 말이 있는데 대체로 양반은 동인과 서인, 문반과 무반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야? 이건 신분의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크게 두 가지야. 첫째, 양반이란 말은 그대로 현대 국어에도 써. 그러나 뭐지? 점잖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양반이다라는 말 써. 아, 저분 참 양반이야 이런 말 쓰거든. 그런가 하면은 널리 쓰는 말 아니지만 판검사를 지칭하는 말로 영감님이란 말을 써요. 이때는 봐봐. 신분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이건 여러 모신으로 점잖은 의미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소위 신분 사회가 무너졌어. 뭐라고? 사회 구조가 변했단 말이야. 그래서 양반이란 말이 점잖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바뀔 때 이건 뭐지? 사회적 원인이야. 그런데 양반이란 말이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뀐 것은 이건 뭐야? 역사적 원인이야. 이게 시험에 잘 나와. 그런데 양반은 사회적 이렇게 온 사람이 있어. 애우지 말고 보시면은 사회 구조가 바뀌었단 말이야. 신분 개념이 무너졌어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았지? 이것만 남았지. 그러므로 사회적 원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판검사를 영감님 하고 부르고 여러분이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나와. 이때는 신분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 역사적 원인이야. 그래서 양반은 의미가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원인에 대한 의미의 변화 그리고 역사적 원인에 대한 의미의 변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봐주라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자,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죠. 심리적 원인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써야 돼요.
금기에 의한 대용어의 사용이다. 자,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금기로 나타나는 말들이 뭐이냐? 곰곰 생각해 보니까 첫째, 한국 사회는 성에 관한 것은 공개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음, 뭐 있죠? 신체 부위. 특히 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성의 가슴이라든지 남녀의 성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 다음 뭐 있죠? 입에 올리게 하는 것. 특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좌익, 빨갱이, 좌빨 이런 말들은 가능하면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금기어다.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샤머니즘이야. 주술적인 경우야. 이런 것들. 그 다음 뭐죠? 통영상 비하의 어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게요. 성관계. 긍정적인 건 아니고 부정적인 경우야. 이러한 성관계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 내연의 관계 이렇게 써. 옛날에는 어떤 말을 썼냐? 이런 말 썼단 말이야. 불륜 이런 말 썼어. 근데 오늘 내연의 관계 이런 말 써. 그런데 전에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뭐라 했습니까? 이 말을 썼죠. 이 말을 썼단 말이야. 부적절한 관계란 말을 쓰면서 이 말이 또 널리 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륜이란 말이 사회 통념상 잘 안 맞아. 그 성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동물 같은 경우 뭐라 하지? 짝짓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부 다 뭐야? 성에 관한 것들이야. 그치?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 유방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방이라는 말이 아무래도 뭐가 있습니까? 성적인 걸 연상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뭐죠? 가슴이란 말로 대체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학생들 안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변화가 볼까요? 이렇게 쓸 때는 대체로 여성의 가슴이 수유 기능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썼을 때는 수유 기능에다가 성적인 기능을 동반해요. 이렇게 썼을 때는 성적인 기능에다가 오늘날의 미적 기능을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도 그렇죠? 다시 하기해서 성적인 것을 완전히 빼버리고 이제 뭔가 미적 기능이 더 중시되는 사회가 올지도 몰라. 신체의 부위 이렇게 하죠. 꼬맹이 남자에게 뭐라 하죠? 야 꼬마야 고추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죠? 남자의 성기를 지나는 말이 있는데 뭐죠? 대용어를 쓴 거야. 유사성에야. 그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빨갱이 같은 말들이 모두 금기어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맞죠? 요즘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은 여기에 구렁이란 말이 있는데 구렁이를 뭐라 하지 우리가? 통상 지킴이라고 이야기하거든. 호랑이를 산신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샤머니즘에서 온 것들이야. 야 너 미쳤니? 이렇게 쓴다. 여기에 미치란 말이 있는데 좀 그래. 뭐지? 돌다란 말로 바꿔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치?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오냐 59쪽에 그는 심리적인 금기에 의한 대용어의 등장이다 이렇게 나왔어. 맞죠? 한번 보세요. 다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언어가 변하는 원인들을 좀 살펴봤다.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 이렇게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의미 변화의 양상은 어떻게 되냐? 의미 변화의 원인이 네 가지라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냐? 그 중에 첫 번째 의미 확대, 의미 축소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의미 변화의 양상에 이렇게 쓸게요.
음유 확대, 음유 일반화지, 음유 축소. 그 다음 음이가 완전히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재 우측에 보세요. 영감, 왕초, 온, 핵, 방석, 선생, 지갑 모두 뭐야? 의미가 일반화된 경우야. 우측에 책 날개 보세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봤는데 방석이 있단 말이야. 근데 방석에서 여기 나오는 이 방자가 모방자야. 그러므로 하나 둘 셋 넷 네 귀탱해야 돼. 동서남북의 모방자야. 그러니까 방석은 네모져야 돼. 그러나 오늘날에는 방석이 네모진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모양을 가져오지. 7일방석도 있다. 그치? 동그래 가지고 가운데 툭 파진 건 말이야. 뭐지? 의미 영역이 확대된 경우다. 그치? 의미 영역이 축소된 경우다. 얼굴, 미인 나오지? 그치? 간다? 그래서 훈민정음에 보면 나란 말씀이 등극에더라 해서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말씀 이런 것들도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의미 이동이야. 의미가 완전히 변한 경우가 있다. 여러분 보신 대로 여기 어리다란 말이 있었을 때 어리다란 말이 중세 국어에서 뭐야? 어리석다야. 근데 오늘날은 뭐지? 나이가 어리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번에는 의미 변화 양상이야. 의미 변화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거기 보세요. 의미가 더 나아진 경우가 있고 의미가 점점 나빠진 경우가 있어. 타락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보자. 이걸 가지고 저번에 시에 뭐라 하느냐? 의미 개선이다. 더 좋아졌다. 이런 의미가 봐. 그래서 이제 금방 제가 했던 것. 여기에 뭐가 있지? 말씀이란 말이 있어. 나란 말씀이 등극에더라 문자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지. 여기는 말씀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이란 말은 제가 보기에는 어쩌냐? 중세 국어에서는 뭐였지? 평어였어. 그러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고 현대 국어에서 뭘로? 높임말로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더 나아졌어요. 여기에 뭐가 있지? 놈이란 말이 있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아니라 이때 놈자는 당연히 뭘로 쓰지? 한자로 이렇게 쓰지. 그래서 이때 놈은 15세기에 그냥 남자와 여자를 통칭하는 사람이란 뜻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남자를 낮추는 말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의미가 향상된 경우 놈은 의미가 타락된 경우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이렇게 봐. 다음 이어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은 그러면은 어떤 단어가 향상되고 어떤 단어가 타락되느냐? 그건 없어.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에 여기 나오는 물건도 자주 만지고 쓰다 보면 어쩝니까? 그 물건이 해지거든. 그리고 부서져요. 그렇듯이 단어도 널리 사용되고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다 보면 해집니다. 다시 하겠어. 의미가 타락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많아. 자, 여기 나오는 이것이 뭐냐? 다규자야. 다규자야. 하나 더 쓸래. 이렇게 써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은 뭐죠? 이렇게 쓰면은 뭐죠? 읽을 때 수작이라고 읽어. 그래서 이건 뭐냐? 줄수. 그죠? 또 뭐야? 불작 그래. 그래서 우리가 수작이란 자 한글로 쓴다. 제가 이걸 한글로 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꼭 이렇게 써야 됩니다. 수를 주고 받다라는 뜻이야. 수를 주고 받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거 맞춤법 시험에 잘 나와. 권커니 작거니. 여기 니은 쓰면 안 돼. 시험에 잘 나와. 원래 수작이란 말은 이런 뜻이었다. 아, 저 보수 주세요. 이랬는데 받아야지. 그래서 줄수 불짝 그래. 그래서 수를 주고받는다는 긍정적 의미였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뭡니까? 우리가 잘못 쓰신 분인데 우리 제사 같은 거 지내야 시제를 지내면은 여기에 술잔이 있거든.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데 술을 더 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첨잔한다 그러는데 첨잔 아니야. 첨작이야. 첨작이야. 술이 남았는데 거기다 조금 더 붓는 거야. 이걸 첨작한다 그래. 첨잔이라고 안 해. 작이라 그래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쓴다면 이런 식의 말이야. 첨작 그래야 돼. 첨잔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 수작이라는 단어와 한자는 그대로 오늘날에 남아있지만은 이건 뭐로 안 쓰지? 부정적으로만 쓴단 말이야. 별 수작 다 하고 있네. 그죠? 그 남자 수작을 하더라. 뭐지? 부정. 원래 술을 주고받는 긍정적 의미예요. 근데 오늘날은 전혀 부정적으로 쓰이듯이 단어는 타락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그쵸? 맞죠? 그래서 타락은 이건 아주 부정적 의미입니다만은 이런 거 있지. 공주란 말이 있어. 근데 공주는 왕의 딸이잖아. 신분의 개념이잖아. 하지만 요즘에는 남의 어린 딸을 높여 부를 때 공주란 말 쓰잖아요. 의미가 일반화되었죠. 귀하다는 의미에 썼을 거야. 그래서 여러 이런 것들도 특정한 왕의 딸이라는 특정한 인물을 나타내는 말에서 보편적으로 남의 딸을 높여 부를 때 공주 이런 말을 쓰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의미의 타락이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의미가 타락되기도 하고 의미가 향상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 수작, 배우, 젊다 이런 말 나오지? 거기 나오는 의미의 이동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의미가 타락되는 경우, 의미가 향상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이 시간에 보니까 의미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의미 변화의 원인이 있고 의미 변화의 양상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미 변화의 원인에는 기억합시다. 언어 통사성에 의한 언어적 원인, 언어 보호성에 의한 역사적 원인, 언어 차용성에 의한 사회적 원인, 여러분 자신은 금계에 의한 심리적 원인 네 가지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미 변화의 양상은 의미의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따졌을 때 의미가 일반화, 확장되느냐, 특수화, 줄어드느냐, 아예 의미가 이동해버리느냐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 다음 의미 변화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의미 변화가 의미가 향상되느냐, 의미가 더 나빠지느냐 그러더라. 그죠? 이렇게 나눌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여기 나온 의미 변화가 시험에 한 문제씩 꼭 나왔었고 우리 교재에 어디입니까? 58쪽이야. 58쪽에 좌측 탐구학수 보세요. 거기 좌측 탐구학수에 보면 뭐가 나오냐? 포수는 그 길로 총을 버리고 산 내려가서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 버렸다 했을 때 거기다 머리 깎고 해서 머리를 어떻게 깎어? 머리카락을 깎았겠지. 뭐지? 단어의 일부가 생략된 경우다. 이와 똑같은 걸 골라라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아침밥 1번이겠고 거기 나오는 봐봐 천당이란 말이 있는데 천당 있지. 천당이라는 말은 뭐죠? 그 남자 어디 가서? 천당 갔어? 죽었다라는 뜻을 좀 부드럽게 이야기한 것이지. 그치? 다음. 출혈이란 말은 피가 흐른다란 말이야. 부정적 의미란 말이야. 근데 오늘날에 어떻게 오지? 우리 회사에 출혈이 너무 커. 이번 사업을 벌여가지고 이런 말 쓰죠? 그쵸? 이렇게 의미가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다리 영감 나오죠? 다리는 사람의 다리야. 근데 개의 다리, 책상 다리 전부 다 상체를 떠받들고 있다는 공통성이 있어 언어의 사회성에 의한 의미의 확장이야. 영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그렇게 봐주라. 거기다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다 짐승은 원래 15세기의 중생에서 온 말 아니야. 이 중생이 짐승을 거쳐서 짐승으로 온 말인데 결국은 중생일 때는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나타내는 말에서 짐승은 뭐요? 사람은 죄 이렇게 버렸죠. 맞죠? 뿐만 아니라 날짐승은 짐승이라고 잘 안 하더라고. 소, 말, 돼지, 네 발 달린 동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죠? 다음 이어서 바로 그 밑에 문제 보세요. 3번의 계집을 아까 했던 걸 한 번 더 할래. 계집은 아까 제가 한번 썼는데 한 단계를 제가 아까 생략했게 이런 뜻이야. 생략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왔다가 오늘날에 여자를 낮춘 말이야. 그게 의미의 일반화, 의미의 특수화.
아내란 말에서 일반적인 여자를 통칭하는 말로, 그리고 오늘날의 여성을 낮추는 말로 변했으니까 의미가 일반화되었다가 의미가 특수화된 말이야. 그러나 이 과정을 빼고 처가 이렇게 하면은 의미의 특수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죠? 다음, 여기 나오는, 여기서 여자가 여자를 통칭하는 말에서 여자를 낮춘 말로 오면은 특수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다음, 이어서 그 밑에 어여쁘다는 원래 15세기에 불쌍하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날은 예쁘다 이런 뜻이 있잖아.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호랑이 나와서 금기의 등장한 대응의 등장이란 말이 그 밑에 또 뭐죠? 심리적 원인에 대한 문제가 탐구학설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거기에 당연히 금기어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죠? 자, 이어서 그 맨 밑에 기타 의미가 변화된 어휘가 나오는데 읽어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나오는 의미의 변화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뭐죠? 의미의 사용인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